안녕하세요. 지난번 강의 영상을 한번 모니터링 해봤는데 너무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오늘 조금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기체에 해당하는 기체의 어떤 거동이라든지 기체 관련된 법칙들에 대해서 배워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기체의 법칙들이 종합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5페이지를 보시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보일의 법칙, 그리고 샤를의 법칙, 그리고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에 우리는 이상기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상기체라고 하는 거는 실제 기체와는 다르게 기체 분자들 사이에 인력이나 반발력이 없는 완전 탄성체를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러한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부피도 고려가 되지 않고 부피는 고려가 되지 않지만 질량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가상적인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을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보일의 법칙에서는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것, V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압력과는 반비례 관계에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체의 부피와 기체의 압력은 반비례 관계, 곱이 일정한 그런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면, 샤를의 법칙은 어땠습니까? 샤를의 법칙은 물론 기체의 압력이 동일해야겠죠.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그 기체의 온도, 절대 온도와는 비례하는 관계에 있었다라는 게 이제 샤를의 법칙이었죠. 아보가드로 법칙은 뭐였나요? 그렇죠.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기체의 온도와 기체의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그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뭐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라는 것이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었죠. 이 세 가지 기체 법칙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봅시다. 종합을 해보면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것을 기체의 압력과 온도 그리고 몰수를 모두 고려해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압력과는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고, 기체의 온도 그리고 기체의 몰수와는 비례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기체의 물리량을 종합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식의 비례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비례식에 나온 요 기호 알죠? 요 기호, 비례한다는 기호죠. 요 기호를 등호로 바꾸고 싶어요. 등호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비례 상수라고 해요. 그러면 얘를 V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변수로 표현을 하고자 한다. 근데 이게 등호로 바뀌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비례 상수가 필요합니다. 이 비례 상수를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에 각각의 변수를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압력 분의 몰수와 그 다음에 절대 온도. 자, 그럼 이 비례 상수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때의 비례 상수를 우리는 기체 상수 R이라고 표현을 해요. 기체 상수. 그럼 식을 좀 정리해 볼까요? 식을 좀 정리해 보면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P분의, 자, 순서를 좀 정리할게요. N, R, T로 표현이 되고, 요 수식 자체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분모항이죠. 압력항을 왼쪽으로 이항을 시켜봅시다. 그러면 곱으로 올라가겠죠. PV는 nRT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유도가 된다는 거죠. 사실 뭐 유도라고 할 것도 없어요. 각각의 기체 법칙들, 보일, 샤를, 아보가드로 법칙을 그냥 종합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거기에
기체상수라고 하는 비례상수를 집어넣는 과정, 이것이 이상기체 상대방정식을 끄집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R값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R값은 보시면 교과서 하단에 표현이 되어 있죠. R값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수식을 정리해 보면 몰수와 온도의 곱분의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로 몰수에 1몰이라고 한 수치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온도, 자, 온도항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0도씨라고 하지만 0도씨는 절대 온도로 표현했을 때는 273켈빈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273켈빈을 집어넣고, 그 다음 1기압, ATM이라고 한 것은 기압의 단위입니다. 1기압 집어넣고 그때의 부피를 우리는 22.4리터라고 한다. 아보가드로 법칙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일몰은 22.4리터의 부피를 가진다 라고 하는 그 실제 수치를 집어넣게 되면 비례 상수값도 실제로 이렇게 0.082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비례 상수를 우리가 끄집어 낼 수 있고, 이러한 비례 상수를 우리는 기체 상수 R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비례 상수를 뭐라고 한다? 기체 상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유도되는 과정이었고요. 그럼 이러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래쪽에 나오는 예시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동차가 충돌할 때 에어백 속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 자, 자동차가 어떤 외부 충격을 받게 되면 분말 형태의 어떤 물질, 그 물질을 우리는 아자이드와 나트륨이라고 해요. 이 아자이드와 나트륨이 기체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질소 기체와 나트륨으로 분해가 돼요. 그 과정에서 기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피는 급격하게 늘어나게 돼요. 그게 에어백을 부풀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 해당하는 화학 반응식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 화학 반응식이 여기 보이시는 요런 화학 반응식이죠. 자, 그런데 이 화학 반응식을 보면, 자, 2몰의 아자이드와 나트륨이 분해가 되면 2몰의 나트륨과 3몰의 질소 기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 질소의 부피를 구해보자라고 했어요. 질소의 부피를. 질소의 부피라고 하지만 이때 질소는 뭡니까? 상태가? 그렇죠. 기체죠. 기체. 상태는 기체라는 거예요. 질소의 상태는 뭐다? 기체 상태라는 거죠. 자, 그리고 화학식량은 65로 주어진다. 자, 화학식량이 65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65라고 하는 화학식량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질량을 몰수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자이드와 나트륨 65g은 자, 몰수로 따졌을 때 몇 몰이냐? 화학식량이 지금 65로 나와 있어요. 65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1몰이구나. 질소의 양은 1몰이구나. 죄송합니다. 아자이드와 나트륨 65g은 그렇지 1몰이구나. 그러면 아자이드와 나트륨 1몰이 분해되었을 때 질소 기체는 몇 몰이 만들어질 것이냐? 그걸 우린 구하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2대 3이라고 하는 몰수 비율로 반응하고 생성이 돼요. 그러면 아자이드와 나트륨 65g, 즉 1몰이 분해됐을 때 생성되는 질소 기체는 그렇죠. 1.5몰이겠죠. 2대 3이니까 비례식 쓰면 1몰이 분해됐을 때 1.5몰의 질소 기체가 만들어질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핵심은 질소 기체 1.5몰에 해당하는 부피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해당하는 압력과 온도에서. 자, 그러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물론 이런 문제에서는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기체 중에서 이런 질소 기체는 이상기체처럼 행동을 한다, 혹은 이상기체 방정식을 적용해도 된다라는 어떤 가정이 붙을 거예요. 그러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을 했을 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자, V항을 놓게 되면 PV는 nRT 이 식을 우리가
이용을 그대로 하는 거죠. V만 남기고 나머지 우변으로 전부 다 이항을 해봅시다. 그럼 V분의 nRT, 죄송합니다. V는 P분의 nRT가 되겠죠. P분의 nRT라고 하는 형태의 식으로 표현될 거고, 여기에 각각의 조건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몇 기압? 1기압에서 온도는 20도씨니까, 자, 20도씨라고 한 것을 켈빈으로 바꿔봅시다. 20 플러스 273, 293 켈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구해준 기체 상수 그대로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1.5몰에 해당하는 몰수를 집어넣고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어떤 물리량 값이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단위가 정해지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부 다 없어지게 됩니다. 뭐만 빼고 부피에 해당하는 단위만 빼고 전부 다 없어지게 돼요. 보세요. 여기 ATM 날아가죠. 그 다음 몰수 몰에 마이너스, 이건 몰수가 분모항으로 들어간다니까 당연히 날아가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켈빈, 온도 단위죠. 켈빈 날아갑니다. 남는 건 뭐밖에 없다. 부피항만 남게 돼요. 계산된 값에다가 단위 부피를 집어넣게 되면 36리터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나오는 물리량 5가지가 있죠. 압력, 그 다음에 부피, 그리고 몰수, 그리고 온도, 그리고 상수이긴 하지만 기체 상수. 이 4가지 변수와 하나의 상수를 이용을 하면 이상기체라고 가정했을 때 기체의 거동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분자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자체 안에 변수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자량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물량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분자량 뿐만이 아니라 M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분자량 뿐만이 아니라 질량, 그리고 심지어는 밀도라고 하는 변수까지도 우리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활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나오는 수식을 보세요. PV는 nRT라고 하는 수식이 지금 나오죠. 이건 여기까지 우리가 앞서서 도출했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새롭게 보이는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분자량이라고 하는 변수와 질량이라고 하는 변수. 이것은 1학년 때 2학년 때 배웠던 화학 1에서의 어떤 몰수 개념과도 맞닿아 있는 거예요. 기체의 몰수라고 하는 것은, 분자의 몰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기체의 질량을 무엇으로? 분자량으로 나눈 것과 같기 때문에 결국 몰수라고 하는 변수는 분자량과 질량 변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을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변수 2개가 더 생겼죠? 분자량을 알고 싶다. 식을 정리했을 때 압력 곱하기 부피분의 질량과 기체 상수, 그리고 온도의 곱으로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변수까지도 확장을 시켜서 우리가 그것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체 상태일 때 여러분 문제 푸는 과정에서 특히 많이 보게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압력과 온도가 일정하다는 그런 조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압력과 온도가 일정한 그런 상황에서는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기체의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하게 돼요. 이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체의 밀도라고 하는 거는 뭐에 비례하냐? 기체의 분자량과 비례한다라는 결론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체의 밀도를 분자량과 관련 지을 수 있냐? 위에 보이시는 이 부분을 살펴볼게요. 기체의 밀도를 이용하여 기체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 밀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되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쵸? 부피분의 질량이다. 부피라고 하는 항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질량은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었죠? 기체의 몰수라고 하는 게 결국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어 준 것이니 요 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체의 분자량을 표현해 줄 수가 있다라고 했죠. 자,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게 여기 나오죠. 부피분의 뭐요? 질량이죠. 부피분의 질량은 우리 뭐라고 하냐? 밀도라고 하는 거죠. 밀도는 우리 density라고 해서 D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식을 정리하면 기체의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분의 밀도 곱하기 RT. 그러니까 기체 상수와 온도, 절대온도겠죠? 의 곱으로 나타나더라. 근데 PT가 일정하다라고 한 것은 이 P와 T라고 하는 압력과 온도라고 한 것을 변수가 아닌 상수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니, 자,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상수, 기체 상수 당연히 상수죠. 두 개의 변수, 분자량과 밀도 간의 관계는 뭐라고 할 수 있냐? 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결론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V는 N, 그러니까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안에서도 우리가 결론 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아래쪽에 나오는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합시다. 27도씨 1기압에서 1.4리터의 밀폐 용기에 기체 X가 들어있다. 이 기체의 질량이 1.6g일 때 X의 분자량을 구해보자. 같은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PV는 NRT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분자량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변으로 모으세요. 그러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PV는 M분의 W 곱하기 RT. 여기서 분자량만 왼쪽 좌변항으로 놓고 나머지 변수를 전부 다 우변항으로 옮기게 되면 이런 식의 방정식이 도출이 되겠죠. 여기다 그냥 조건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식을 잘 만진 다음에 조건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변수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분자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변수를 집어넣어라. P 압력 1기압이죠. 1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잠시만요. 자, 압력 1기압 ATM 집어넣었다. 그 다음에 1.4리터라고 했죠. 요거 밀리리터인지 리터인지 잘 확인하세요. 1.4리터 집어넣고 그 다음에 1.6g이다. W 질량 1.6g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기체상수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온도. 자, 온도 잘 보세요. 27도 27 집어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온도 라지 T는 바로 절대 온도예요. 그러니까 27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273 플러스 27 300켈빈을 집어넣어 주셔야지 계산이 바르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분자량은 28로 계산이 된다. 어떤 기체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탄화수소에도 분자량이 28인 녀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마 질소 기체의 경우가 분자량이 한 28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추가로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아래 페이지에 나오는 산소의 분자량을 구하는 이 탐구 과정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분자량, 실험적으로 분자량을 측정하는 거, 기체 상수를 구하는 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1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페이지에는 기체의 분압이라고 하는 부분 압력의 줄임말이에요. 분압이라고 하는 개념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체의 어떤 물리량, 그러니까 압력, 부피, 온도, 그 다음에 몰수 이런 관계를 순수한 기체만 존재할 때, 한 종류의 기체만 존재할 때 그 관계를 알아봤는데 물론 이런 변수들의 관계는 여러 종류의 기체, 혼합 기체 상황에서도 역시 적용이 돼요. 그러면 그 혼합 기체 상황에서 특정 기체만이 나타내는 압력을 뭐라고 하냐? 그걸 우리는 부분 압력, 분압이라고 한다는 거죠. 혼합 기체 상황에서 여러분들 가장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거는 기체들은 서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과서를 보기 전에 지금 여기 나오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강철 용기가 있습니다. 강철 용기 0도씨 1기압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바꿀게요. 자, 0도씨 1기압이라고 하는 온도 압력 조건에서 1리터의 강철 용기다. 우리가 앞으로 강철 용기냐 실린더냐를 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제시가 될 건데, 이 강철 용기라는 얘기가 나오면 바로 부피 고정. 그렇죠?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1리터라고 하는 부피가 고정된, 기체의 부피가 고정된 강철 용기 안의 상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왼쪽에 보이는 것은 산소 기체 하나만 존재하고 있는 경우이고요. 오른쪽은 산소 기체와 질소 기체가 서로 섞여 있는, 즉 혼합 기체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기체는 서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기체는 액체와 고체와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0도씨 1기압이라고 하는 조건, 즉 온도 압력이 동일한 조건에서 왼쪽의 상황을 잘 보시면 0도 산소 기체가 1몰만큼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압력은 뭐냐? 여기 있잖아요. 1기압이라고. 그럼 1기압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산소 기체 압력은 그냥 1기압이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상황을 볼까요? 여기서는 그럼 산소 기체의 압력은 몇 기압일까? 0.5기압일까? 2기압일까?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기체는 서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상황이나 오른쪽 상황이나 산소 기체만이 나타내는 압력은 왼쪽, 오른쪽 둘 다 동일하게 몇 기압이다? 1기압이라는 거예요. 1기압. 산소 기체 1몰, 산소 기체 1몰, 왼쪽, 오른쪽 부피도 동일하고 온도 압력 동일하다? 그럼 압력도 동일해야지. 당연한 거죠. 산소 기체만이 나타내는 압력은 역시 1기압이더라.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산소 기체가 1몰 들어있을 때 1기압이고 질소 기체도 역시 1몰 들어있으니까 종류의 관계가 없습니다. 종류의 관계없이 자, 질소 기체만이 나타내는 압력도 역시 1기압이다. 그러면 전체 압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돼요. 토탈값. 전체 압력은 얼마일까? 전체 압력은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을 더해준 값이기 때문에 2기압으로 계산이 된다. 요게 좀 차이가 있는 거지. 산소 기체만의 압력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은 동일하다는 거죠. 자,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교과서로 다시 돌아와서 혼합기체 압력을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건데 그림을 한번 봅시다. 왼쪽, 오른쪽 1리터, 2리터 크기가 다르죠. 근데 여기 코크를 열어주는 거예요. 코크를 열기 전 상황과 열고 나서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꼭지를 열었을 때, 코르크를 열었을 때 전체 플라스크 속 산소 기체와 질소 기체의 압력을 보일의 법칙을 이용하여 각각 구해보자. 자, 보일의 법칙은 온도와 압력의 곱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꼭지를 열었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되냐. 자, 지금 산소 경우를 한번 볼까요? 1리터라고 하는 용기 안에 산소 기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있었는데 그게 나타낸 압력은 3기압이더라. 코크를 열었다. 열면 이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부피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요. 몇 리터에서 몇 리터로? 1리터에서 1 플러스 2리터, 즉 3리터로 부피가 3배가 늘어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부피가 3배가 됐다. 압력은 곱이 일정해야 되니까 압력은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산소 기체만이 나타내는 압력은 1기압으로 계산이 될 것이고 질소 기체만이 나타내는 압력은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입니다. 질소 기체는 2리터라고 하는 용기 안에 있었는데 코크를 여는 순간 2리터에서 몇 리터로? 3리터로 부피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부피가 몇 배? 1.5배, 즉 2분의 3배가 되었으니 압력은 3분의 2배가 되어야겠죠. 압력은 3분의 2배로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질소 기체만이 나타내는 압력은 뭐가 되어야 된다? 4기압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혼합 기체의 압력과 각 기체의 압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혼합 기체의 전체 압력은 몇 기압? 5기압이라 그러네. 이 5기압은 어디서 나왔을까?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을 뭐 해준 거다? 더해준 거다. 그게 뭐가 된다? 전체 압력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정리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A 기체와 예를 들어서 A 기체가 있습니다. A 기체와 B 기체가 있는데 A, B 기체가 서로 혼합된 상황에 있다. 혼합된 상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전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전체 기체를 구성하는 각 기체의 부분 압력 P small a, 그러니까 A 첨자로 이렇게 붙이게 되면 A 기체의 부분 압력이라는 뜻이에요. A 기체의 부분 압력과 뭐 B 기체의 부분 압력에 무엇으로 나타난다? 합으로 나타난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의 합이 전체 기체의 압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돌턴이라는 학자가 지금 나오는데요. 돌턴은 여러분들 원자설만 기억을 할 텐데 돌턴은 부분 압력의 법칙으로 훨씬 더 유명하기도 해요. 서로 물론 이제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뒤에 가서 보겠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풀이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서로 반응하지 않는 두 가지 이상의 기체가 혼합되어 있다고 했을 때 각 기체의 분압, 즉 부분 압력의 합이 무엇으로 나타난다? 전체 압력으로 계산된다는 게 바로 돌턴의 부분 압력의 법칙인 거예요. 돌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자설뿐만이 아니라 돌턴은 부분 압력 법칙으로도 유명한 과학자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교과서 1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온도와 부피에서 기체의 압력은 기체의 양, 그러니까 기체의 몰수에 비례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가 됐었죠. PV는 nRT였죠. PV는 nRT 여기서 쓰겠습니다. PV는 nRT로 표현이 됐는데 일정한 온도와 부피라고 했기 때문에 부피 그리고 온도 항을 상수 처리하면서 날려버리게 되면 실제로 남는 변수라고 한 거는 압력과 몰수 두 가지만 변수로 남게 되겠죠. 정리해보면 결국에는 기체의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체가 몇 몰, 개수, 즉 기체의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비례해서 압력이 커지기도 하고 압력이 줄어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림을 보시면 기체 A가 3리터라고 하는 기체 A가 1리터 용기 안에 들어있는데 개수가 세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들어있을 때 3기압이 됩니다. 그리고 기체 B 같은 경우에는 세보시면 10개일 거예요. 10개인데 5기압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의 기체를 한 용기 안에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동일한 1리터라고 한 용기 안에는 기체들이 총 16개가 들어가겠죠. 그랬을 때는 압력은 8기압으로 나타난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AB 혼합 기체의 전체 압력이 예를 들어서 8기압이라고 할 때, 자 여기 이렇게 쓸게요. AB 혼합 기체가 AB 혼합 기체가 있는데 이 AB 혼합 기체의 경우에 전체 압력이 P 토탈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체 압력이 8기압이었다. 근데 이 8기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A라는 기체 6개랑 B라는 기체 10개의 분자가 합쳐져서 나타내는 압력이 8기압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A 기체만의 압력을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전체 압력에 얼마만큼 기여를 할 거냐, 그 기여도를 따져보면 되겠죠. A라는 기체는 지금 보시면 16개 중에 몇 개가 있습니까? 6개가 있죠. 까만 동그라미. 곱하기 16분의 6이다. 그러면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다?
8기압 중에서 A 기체가 기여하는 거는 한 3기압 정도가 된다 라는 것이고, B 기체 같은 경우에는 자 PB라고 해볼게요. 얘는 지금 전체 압력 8기압 중에서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다? 16개의 분자 중에서 빨간 동그라미는 10개다. 16분의 10 만큼이니까 이거는 계산해 보시면 5기압이 되겠죠. 이만큼을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16분의 6, 10분의 6 이런 것들 우리는 뭐라고 하냐? 바로 몰 분율이라고 합니다. 자, 교과서 아래쪽에 몰 분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소개가 되는데 어려울 건 없어요. 전체 분자 중에서 특정 그 분자가 몇 개만큼 있느냐, 그 비율을 우리는 몰 분율이라고 해요. A, B 혼합 기체라고 한다면, 자, A의 몰수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NA라고 표시하자. B의 몰수를 NB라고 해볼게요. 그럼 전체 몰수는 NA 플러스 NB가 되겠죠. 그 중에서 A 기체만의 몰수 비율, 결국 이거는 전체 분자의 개수 중에서 기체 A의 분자가 몇 개냐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A의 몰 분율이라고 한다. 위에서 봤듯이 A 기체의 부분 압력은 결국엔 전체 압력에다가 뭘 곱해준 거냐? A 기체의 몰 분율을 곱해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곱이니까 뭐 앞뒤가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고요.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몰 분율의 개념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문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여기 좀 지워볼게요. 문제를 하나 준비했는데 코크를 열었을 때 기체들이 서로 혼합된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기체들이 서로 혼합된 상황에서 전체 압력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반응하지 않는 경우와 반응하는 경우는 좀 나눠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접근이 쉬워요. 반면에 반응을 하는 경우에는 반응 전후, 그러니까 기체 분자들이 서로 반응하기 전 상황과 반응하고 나서의 상황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변별력이 좀 더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반응하지 않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제가 여기 있는 거를 여기 있는 부분을 조금 확대를 했어요. 확대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자, 반응하지 않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접근할 거냐? 코크를 열겠죠. 코크를 연다. 코크를 열었을 때 차근차근히 한번 해봅시다. 코크를 열었을 때 질소, 왼쪽에 있는 질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부피가 어떻게 될 거냐? 부피는 4리터에서 몇 리터로? 5리터로 증가하겠죠. 자, 부피가 4분의 5가 됐다. 그러면 보일의 법칙에 따라서 압력은 5분의 4로 줄어들겠죠. Pn2, 즉 질소 기체의 부분 압력은 어떻게 될 거냐? 얘는 원래는 1기압이었는데 이게 얼마로? 5분의 4로 줄어든다. 곱하기 5분의 4 하면 질소 기체만의 압력은 5분의 4기압이 되겠죠. 산소 상황 한번 볼까요? 산소 상황은 어떤가? 산소 상황은 자, 부피가 1리터에서 몇 리터로 늘어났나요? 코크를 열게 되면 전체 공간에 산소 기체가 존재한 것과 같아요. 역시 5리터로 늘어나는 거죠. 자, 부피가 5배가 됐으면 압력은 5분의 1배로 줄어들겠죠. 그러면 산소의 부분 압력은 어떻게 된다? 산소의 부분 압력은 애초 원래는 1기압이었는데 코크를 열기 전에는 압력이 5분의 1로 줄어드니까 5분의 1로 줄어드니 부분 압력은 5분의 1기압이 될 것이다. 자, 그럼 우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전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의 합이기 때문에 앞서 살펴봤듯이 자, 전체는 P토탈이라고 해보자. 전체는 질소 기체와 산소 기체의 부분 압력의 합이니 5분의 4 더하기 5분의 1 하면 몇 기압으로 계산이 된다? 1기압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이 반응하지 않는 경우는. 근데 문제는 반응을 하는 경우예요. 반응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반응 전후 상황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첫 번째, 반응하기 전, 반응 전 상황이 어떨까? 반응 전 상황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왼쪽에는 수소 기체가 있고 오른쪽에는 산소 기체가 있어요. 수소 기체가 나타낸 압력은 2기압, 산소 마찬가지 2기압. 근데 용기의 크기가 달라요. 1리터, 2리터. 라고 한 용기에 있었는데 코르크를 열게 되면 둘 다 부피가 증가하겠죠. 증가하는데 수소 기체의 부분 압력은 어떻게 바뀔 거냐.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수소 기체는 애초에 몇 기압이었죠? 2기압이었어요. 2기압이었는데 1리터에서 자 2리터라고 하는 용기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리터로 늘어난 거죠. 부피는 1리터에서 3리터로. 그럼 부피가 3배가 되었으니 압력은 몇 배가 된다? 3분의 1배가 돼야 되겠죠. 3분의 1로 줄어들어야겠죠. 그러면 부분 압력은 3분의 2기압이 될 거예요. 반응 전 상황에서는. 산소는 어떻습니까? 산소는 애초에 2기압이었는데 부피가 2리터에서 1리터 더하기 2리터니까 3리터로 늘어났죠. 2리터에서 3리터로 늘어났으니 부피는 2분의 3배, 압력은 3분의 2배가 돼야 된다. 곱하기 3분의 2를 해주면 압력은 3분의 4기압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반응하기 전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 여기서부터는 화학원의 양적 관계 영역이에요. 자, 양적 관계 우리 풀어낼 때 반응식을 반드시 위에 적고 반응 전, 반응하는 양, 그리고 나중에 남아있는 것. 몰수가 되든 부피가 되든 그렇게 풀어냈죠. 우리는 지금 역시 양적 관계로 풀어내시면 됩니다. 방식을 적어보자. 자, H2, EH2 플러스 자, O2 했을 때 EH2O 방식을 이렇게 적어요. 근데 단 주의해야 될 거는 얘네들은 전부 다 무슨 상태여야 된다. 기체 상태여야 된다. 물 같은 경우에도 수증기로 존재할 때 양적 관계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반응하기 전에 수소 기체가 그럼 몇 몰이 있었냐. 우리는 지금 몰수로 보통 양적 관계를 풀어냈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온도와 일정한 지금 온도와 부피라고 하는데 일정한 온도와 부피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체의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됐었죠? 기체의 압력은 몰수에 비례했죠. 그렇죠? 기체 압력은 몰수에 비례했어요. 아까 살펴봤어요. 자, 기체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몰수에 비례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몰수 대신에 압력을 써보자는 거예요. 압력. 왜냐면 몰수나 압력이나 비례한 상황이니까. 우리 양적 관계 풀어낼 때도 몰수로만 푸는 게 아니라 부피로 풀 때도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압력이 몰수에 비례하고 있으니 수소 기체는 애초에 3분의 2기압만큼 존재했고 ATM 붙이겠습니다. 산소 기체는 3분의 4기압만큼 존재했다. 언제 처음에 반응 전에 이만큼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얼마만큼 반응할 거냐? 2대 1로 반응한다. 몰수비 2대 1이니까 몰수의 압력 비례니까 압력도 같은 비율로 반응하겠죠. 얘가 여기는 3분의 2만큼 다 반응하는 거죠. 여기는 절반 3분의 1만큼 반응하겠죠. 그래서 얼마가 생길 거냐? 3분의 2만큼이 생기겠죠. 이때 이것은 무슨 상태? 수증기 상태라는 거예요. 반응이 끝나고 나서는 지금 반응하는 양이죠. 반응하는 양. 죄송합니다. 글씨가 조금 예쁘지 않네. 자, 반응하는 양. 자,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결과는 반응 전, 반응 후 남아있는 양이죠. 뭐 나중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나중에 남아있는 것 없을 거고요. 산소는 얼마?
3분의 4에서 3분의 1 빼면 그렇죠. 1기압만큼에 해당하는 몰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여기는 3분의 2기압에 해당하는 몰수만큼이 존재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전체 압력은 전체는 토탈 값이라고 해봅시다. 전체 값은 각각의 부분 압력의 합과 같다. 1기압 플러스 3분의 2기압이니 전체 압력은 얼마가 돼야 된다? 전체 압력은 자 3분의 5기압이 돼야겠죠. 자, 과정 자체가 반응 전후로 나눠야 되는 게 조금은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 확인 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과정을 잘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어렵지 않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자, 기체 단원이 끝나고 나서는 간단한 형성평가 문제가 탑재가 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분자 간 인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